진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친일재산 추적과 환수에 나섭니다. 광복 전 수백 필지의 친일파 재산 가운데 고작 한 필지만 환수한 상태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채소와 제철과일, 수산물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1호 공약인 디지털 교육 플랫폼 다채움의 새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개발비에 운영비까지 수십억 원이 들었는데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친일재산 환수를 지시한 가운데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29필지로 추정되는 진천군의 친일파 토지 중에서 그동안 환수된 땅은 한 필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군 광해연면의 수박 비닐하우스. 옛 토지 대장을 확인하니 인근 300여 제곱미터의 옛 소유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규입니다. 민영규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1910년 일본 정부에서 자작자기와 사금 5만 원을 받는 등 다수의 훈장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금 5만 원은 당시 쌀 3,800가마를 살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 땅을 민영규 소유로 확인하고 2010년 국과에 귀속 조치했습니다. 진천 지역에선 유일한 환수 사례입니다. 국가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 전국 곳곳에서 환수 작업이 벌어졌는데 진천에서 환수된 땅은 이곳 한 필지가 유일합니다.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 1910년 이후 진천에서는 정미칠적으로 불리던 임선준과 조중흥 등 친일파 7명이 729필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복 이후 상당수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는데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한 비전산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에 따르면 후손에게 상속된 토지는 물론 매각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고 그 7명이 아니라 친일파 전수조사를 하면 사실은 그 최소한 5배 이상 아마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가지고 있던 걸 보여요. 특히 친일조사위 활동 당시 법인으로 넘어간 재산 또한 환수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개인이 소유한 재산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친일재산으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진천군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일 재산을 추적해 국가 귀속을 추진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내년 2월까지 진천군 전체 토지 17만여 필지를 조사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내년 3.1절에 맞춰 공개할 계획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단장을 맡고 광복회원과 역사 전문가, 변호사 등이 전담팀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토지 필수에 전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친일재산이 나오면 법무부에 이관을 해서 국가 기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친일재산 환수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뒤 국가보훈처는 친일재산 환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복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가 여야의 뜻을 모아 계획서를 상정했기 때문에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정상혁 전 보훈군수가 지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21년과 22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속리산 산림 레포츠 시설 수탁업체의 사용료 6,600여만 원을 감면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정상혁 전 보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받자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혁 전 군수는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날씨도 무덥습니다만 이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입니다. 각종 채소는 물론 제철 과일에 수산물까지 안 오른 게 없지요. 경제가 이렇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 안 채소 가게입니다. 더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지만 쉽게 집어들지는 못합니다. 집중호우와 계속된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가격까지 급등한 겁니다. 전에 10,000원 가지고 나와서 뭐 하루 반찬을 했다면 지금 한 15,000원 정도는 예산을 생각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덥고 무더운 날씨에 하루만 지나도 채소가 시들다 보니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날씨가 워낙 뜨겁잖아요, 지금 겨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못 팔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소매 가격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7,000원을 넘어서며 한 달 새 40% 이상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100g에 2,485원으로 25% 이상 올랐고 상추도 20% 가까이 올라 1,500원을 넘겼습니다. 수박과 참외는 물론 제철 과일인 사과나 복숭아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지금 모든 작물이 다 올랐어요. 어떤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죠. 어떤 거는 심지어는 배도 더 오른 거 있어요. 수산물도 상황은 마찬가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진 바다에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도 크게 오른 겁니다. 안 잡힌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오른다 그러더라고. 갈치 같은 거는 더 비싸잖아요. 만도 못해요. 비싸서. 손도 못 대, 진짜 갈치 같은 거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봄 산불로 사과 과수원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량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태풍 피해 여파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는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산불 영향이 가장 크고요. 또 이제 날씨로 인해서 물량은 더욱더 이제 또 줄 것으로 봐요. 가격대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름세여서 서민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도교육청이 독자 개발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죠. 바로 다채움의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개선하고 또 기능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다채움을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충북형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다채움에 들어가 1학기에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댓글 달기 기능 등이 생기면서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 간에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게시방도 많아서 전교생이 제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게다가 실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수업 자료를 올리고 저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교사들이 학생 과제물의 표절을 검사하고 AI 요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져 수업과 상관없는 화면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정말 수업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게 어떻게 되면 더 산만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관리 기능을 사실 이렇게 모니터링을 보여드린 게 제일 제가 잘 쓰는 기능이고 충북교육청이 2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개통한 다채움의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해 새로운 버전을 내놨습니다. 체험 동아리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진로 진학 서비스도 신설해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적인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다채움 2.0의 핵심적인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채움의 활용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능 개선과 확대로 교육 활동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얼마나 활용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시도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를 플랫폼 형태로 개선해 사용하자는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채움 관련 올해 본 예산은 52억여 원으로 콘텐츠와 운영관리,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다채움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며 선거 결과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시가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의중앙선의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천시는 강원도 원주까지 운행을 논의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 GTX-D 노선과 경의중앙선 전철의 제천까지 연장에 대해 편익 분석과 비용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는 오는 2035년까지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 연장 노선이 포함되도록 설득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청주 나짱, 즉 나트랑 노선 공식 운항 자격을 취득해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클락과 다낭, 마닐라에 이어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네 번째 동남아 정규 노선으로 오는 11월 14일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매일 저녁 7시 반에 청주에서 출발해 밤 10시 반 나트랑에 도착하고 나트랑에서는 밤 11시 반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6시 20분 청주에 도착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충청권은 물론 경기와 전라도 고객들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는 투명 망토를 두른 것처럼 적의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는 군사 전략 기술이죠. 워낙 첨단 기술이라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 국산화가 시급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설계부터 제작, 또 성능 점검 장비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에 투명 망토를 두른 듯 적군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 전투기 앞부분에 달려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를 보호하는 덮개인 레이돔은 이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전자파로 탐지 대상의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하는 레이더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물론 적군을 향해 쏜 전자파는 잘 통과시키고 상대가 쏜 전자파는 흡수하거나 분산시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레이돔 제작 전 주기를 순수 기술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만 걸러내는 필터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어 인공지능과 방대한 계산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설계 속도도 50배 이상 높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50배 이상 빠른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1년 걸리는 설계를 단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한 레이돔의 성능을 자체 점검하는 평가 장비까지 만들었습니다. AI를 활용해 전자파 측정 지점 개수를 최소화한 덕에 기존 평가 장비보다 5배 이상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격자를 따라서 모든 측정을 순차적으로 하고는 했었는데요.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꼭 중요한 지점만. 기술 특허 출원과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마친 연구팀은 선박과 전차 등 다양한 무기에 적용해 실제 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표고차와 급경사로 논란을 빚은 국도 5호선 단양 우덕지구 개선공사가 재설계를 거쳐 다시 추진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MBC 보도와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 1.8m의 표고차와 8% 경사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지난 2021년 착공돼 완공 직전이지만 하루 평균 1,600여 대가 지나는 화물차의 전복 위험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운송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끌어안고 추행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0시 40분쯤 청주시 주중동 공원 인근에서 귀가하던 19살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진 55살 남성을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자신은 2급 지적장애인인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청주 동남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55억 원을 들여 동남지구 낙가천 공원 유수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 우선 1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4,2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 노외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단계적으로 주차타워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 신흥 상권으로 자리 잡은 동남지구는 몰리는 인파와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상시 주차난을 겪어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충북 혁신도시의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심숲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설계 용역사는 바람길 숲 조성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과 더불어 도심 내 공원형 휴식처 제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지역 350개 약국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협력합니다. 청주시 약사회는 청주시 그리고 청주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청주시로 연락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약국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진통제 등을 사러 오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우체국과 한전 MCS, 충청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편의점 등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신설된 한국 장편영화 음악경쟁 부문인 뮤직인사이트의 후보 7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